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과 또 학생들을 돌봐주는 학부모님들께서 한국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 또 그 외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 외에 추가적으로 알고 싶었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 채널에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내용을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3강 가장 우리가 핫한 특례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목차가 약간 좀 변화가 생겼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특례 전형의 이해를 2강을 하려고 했다가 약간 좀 내용에 수용을 하고 오늘 설명드릴 건 특례 전형의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특례 전형에서 우리가 수험생이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례 전형의 이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우선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입시 전형 중에 이 경우는 이제 수시 전형인데 우리가 물론 수능을 보는 정시랑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고요. 대략 이 내용,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은 대부분 특례 전형에 해당하겠고, 또 특례 전형 외에도 우리가 학생부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또 그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외국인 전형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큰 틀에서 입시 전형은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례 전형은 물론 이제 저희가 도표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표로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 자, 특례 전형은 우선 기관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서 초중고,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12년을 해외에서 마친, 공부한 그런 학생이 되겠죠? 그것은 12년 전형이죠. 물론 여기서 1년이 부족하거나 한 학기가 부족해도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약간의 날짜 수가 안 맞는 분들은 학교에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12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초중고를 해외에서 이수한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3년 특례는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고등학교 한 학년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중고 과정을 지낸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적 분류를 보면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류 전형과 집필 전형이 있겠죠. 이러한 것을 판단할 때는 사실은 저희 같은 입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가장 좋은데, 어쨌든 서류 전형과 집필 전형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쉽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류 전형 하면은 GPA라고는 내신과 기타, 그게 IB가 됐든 ACT가 됐든 SAT가 됐든 AP가 됐든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대학에서 판단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집필 전형은 말 그대로 시험을 보는 그러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12년 특례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여기서 중등은 중고등학교를 같이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교육을 전부 이수한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년 전형은 이러한 전형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생이 지원 자격이 되겠죠. 물론 이제 12년 전형은 우리가 입시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특례 전형에 비해서. 자, 다음 화면을 보면은 자, 3년 특례는 이제 2021학년도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한 학년을 포함해서
중고 과정 3년 이상이죠. 예를 들면 뭐 고1, 고2, 고3을 다녔든지 아니면 중2, 중3, 고1을 다녔든지 고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총 3년 이상이 되는 걸 우리가 3년 특례라고 하죠. 또 크게 변한 것은 자, 부모님이 같이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 총 이수 시간의 4분의 3을 해당 국가에 체류를 해야 되고, 또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이 체류하는 공부하는 이수 기간의 3분의 2 이상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 혹은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 계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특별히 바뀐 것은 부모님, 양부모님이 다 같이 함께 이 기간 동안에 거주하셔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좀 엄격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례 전형 중에 서류 전형이라는 게 무엇인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자,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학생이 제출한 서류라는 것은, 자, 대학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자, 모든 서류가 그래도 아주 우수한 학생.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어떤 학생의 당락은, 특히 특례 학생은 정원의 3년 특례인 경우는, 12년 특례는 정원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3년 특례인 경우는 정원의 2% 이하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당락은 학생의 객관적인 우수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하는 다른 경쟁자의 어떤 친구들이 같이 지원했느냐에 의해서 거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GPA라고 한 학교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아주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추천서, 그 다음에 활동증빙서류.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수상 경력이라든지 어떤 교내외에서 받은 상들, 그리고 자격증, 그 다음에 어학능력 입증. 여기서 뭐 우리가 특허 자격증이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자격증이 되겠죠. 어학능력은 우리가 여기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학능력은 이제 뭐 토플이라든지 아니면 재외과라든지 이런 것도 어학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한 우리가 여기서 의미할 때는 SAT나 AP나 IB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학업능력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학능력 범주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학업 성취도 및 학업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 서류. 그래서 학생이 지원자를 객관적으로 우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은 학생으로서는 모두 제출해서 본인이 좀 더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면접이 없는 학교가 있고 면접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특히 해외고 출신, 뭐 특례 대상 그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면접이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특례 전형 중에 지필 전형이 있는데, 지필 전형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물론 12년 특례도 지필이 있습니다. 12년 특례도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필이 있고, 시험을 보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면접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특례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지필고사를 보는데, 지필고사는 인문계인 경우는 국어와 영어를 보고, 자연계인 경우는 영어와 수학을 보는 게, 그래서 영어는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자연계인 경우도 영어만 보고 선발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대학별 선발하는 과목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 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 특례 학생 중에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사실상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GP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GP를 준비하지 않고 서류로 해도 충분하게 우수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우수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데, GP를 하는 경우,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GP를 해야 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는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혹은 평가를 받아서 저는 어느 전형이 좋을까라는 것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어떤 친구가 SAT가 1600점 만점에 사실 한 1400을 얼추 맞았던 친구가 GP를 한다고 그냥 그 카드를 4개를 한국 대학은 6개의 카드를 쓰는데 4개를 썼는데 이 특례 3년 특례 학생 중에 그 특례 전형에서 전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2개가 남아서 마지막에 2개의 카드를 수시를 쓸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학교에서 한다. 또 어느 정도는 나는 학업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친구는 특례 중에 서류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은 공부하는데 좀 제 능력보다는 평가가 좀 적게 나온다고 하는 친구들은 GP를 준비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학을 그러니까 어느 형태의 시험을 선택하고 또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를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당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평가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특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이제 특례 전형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국 대학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